안녕하세요. 제104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문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고,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추가로 등록하시오 라고 하니까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 거래처 등록 있죠? 들어가서 일반 거래처니까 일반 거래처에다가 쓰고, 거래처 코드 1001 쓰고, 거래처명 주보석 상사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동시니까 3번으로 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쓰겠습니다. 1379. 대표자 성명이 송달인이죠. 업태는 제조. 그리고 종목이 금속 가공입니다. 여기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 종로 14 홍문동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복리후생비, 판매 및 일반 관리비 계정에 대체 적요 3번에 임직원, 피복비, 미지급 등을 등록하시오.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바로 밑에. 그리고 이 컨트롤 F키를 눌러서 복리후생비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조원가 항목에 있는데 한 번 더 치면 도급원가 있고, 또 한 번 더 치면 보관원가 있고, 한 번 더 치면 분양원가 밑에 있죠. 운송원가 밑에 있고, 여기 판매 및 일반 관리비 밑에 이 여기에다가 써야 됩니다. 딴 데다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이 3번 쓰겠습니다. 3 치고 임직원 피복비 미지급이라고 쓰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3번.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외주 가공비 제조원가에 속하는 거 이거 5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했으니까 써야겠죠? 먼저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쓰겠습니다. 외주 가공비, 이게 외주 가공비가 누락됐죠? 그러니까 외주 가공비 F2키를 눌러서 외주 가공비 쓰겠습니다. 그리고 550만 원 이걸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총 바뀌잖아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쓰냐면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은 제품, 이게 제품이잖아요. 여기 제품 매출 원가에 들어가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7,465만 원인데,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걸로 바뀌었죠. 8,015만 원으로. 그래서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겠습니다. 8,015만 원으로. 이거 보고 8,015.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바뀌니까 당연히 단기 순이익도 바뀌겠죠. 1,853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닫아주고요. 여기 손익계산서, 정기부 손익계산서가 바뀌었으면은 그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불러오기 6번 이걸 누르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다 하면 얘라고 딱 하는 순간 이게 바뀌어요. 3,676만 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 대차 차액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대차 차액을 없애려면은 2월 이익잉여금, 여기는 3,676만 원인데 여기는 4,226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36760000 이렇게 하면은 대차 차익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닫아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3번은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그 문제죠. 7월 10일 서창상사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을 서창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소거음, 근데 이게 신흥기전이 발행한 건데 이걸로 1,000만 원으로 배서양도 받다 라고 했죠. 일반 전표 여기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7월 10일이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이게 없애야겠죠. 외상매출금을 없애야 되는데 일단 없애겠습니다. 대변으로 없애고요. 외상매출금 없애는데 거래처 서창상사 거고 1,000만 원이죠. 대변에는
배서 받다. 받은 거죠, 어음을. 그러면은 받을 어음을 받는데 이거는 쉬는 기전이 발행한 걸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요. 8월 8일 지난달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예수금 22만 원 중 2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거래처명 기재하지 말 것. 해보겠습니다. 8월 8일. 그리고 예수금이 있었는데 예수금을 없애는 거죠. 예수금은 부채 항목이니까 없애려면 차변으로 없애고요. 예수금. 그리고 이게 22만 원이죠. 대변에는 일단은 보통예금 쓰겠습니다. 이게 20만 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니까 현금.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3번 9월 30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72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다.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해보겠습니다. 9월 30일이죠. 그러면 소실이 되었으니까 제품을 일단 없애야겠죠. 대변으로 제품 없애고요. 720만 원인데 차변 재해 손실이죠. 재해 손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제품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만약에 이렇게 없어진 경우에는 여기 적유에다가 반드시 이걸 써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잖아요.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재해손실이니까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됐죠. 타계정 재해손실로 반영이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매출원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8번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쓰셔야 되는 게 위에 다시 올라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적유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에 적유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런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쓰시면 감점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4번 10월 20일 상록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비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운송장을 발급했다. 10월 20일이죠. 먼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 지급하겠습니다. 20. 그리고 운임비죠. 차변이 운임비 운임 치면은 운반비 운임이라고 치면 안 나오죠. 운반비인데 이게 잘 보시면 운반으로 쓰면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관리비로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5번 11월 8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 300주 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고 취득가액이 1,500원입니다. 주당 1,300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전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11월 8일 일단 현금으로 수취를 했죠. 현금으로 수취한 게 이게 얼마 수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0주 곱하기 1,300원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300 곱하기 1,300원이면 1,300이면 39만 원입니다. 39만 원이니까 이거 현금으로 수취한 때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치고 39, 1, 2, 3, 4 이렇게 쓰고요. 이제 대변이죠. 대변. 자기 주식은 원래 자본 조정 항목이니까 차변에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없애야겠죠. 취득가액이 1,500원이니까 이거는 1,500원 하면은 45만 원이 나옵니다. 45만 원. 그래서 자기 주식을 다 없애줄게요. 자기 주식 이거 45만 원인데 그래서 원래 이제 잔액이 차변 잔액에 6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부터 먼저 없애줘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이 차변에다가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쓰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6번 10월 26일 연말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다. 이거는 쉬운 문제죠. 26일 현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현금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기부금이죠. 이렇게 쓰면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죠. 메인 매출 전표를 가보겠습니다. 8월 25일 거 영업부의 거래처인 맘모스 물산의
사업장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 화환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계산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면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8월 25일이고요. 매입 중에서 계산서 나왔으니까 면세 53번이죠. 그리고 품목은 화환. 나와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수량. 단가 안 나와 있죠? 안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0만 원이죠. 그리고 맘모스가 아니라 견자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걸 써야 됩니다. 남동 꽃 도매시장. 남동 꽃 도매시장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계산서 발급 받았으니까 1번으로 쓰고 분계는 제가 혼합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원재료가 아니죠. 접대비죠. 접대비. 영업부거래처니까 판매관리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죠. 현금 쓰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번 9월 5일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공인중개법인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해보겠습니다. 9월 5일. 근데 이거는 과세가 아니고요. 토지의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제죠. 54번. 54. 그리고 뭐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뭐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죠.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공급처명 한화 공인중개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F2키를 눌러서 이게 잘 보면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분계는 제가 혼합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원재료가 아니죠. 토지의 취득이니까 토지. 그리고 대변에는 이걸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요. 그리고 3번 11월 15일 최종 소비자인 이영수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11월 15일이죠. 그리고 현금으로 판매를 했다니까 이제 매출 중에서 잘 보면은 현금 과세. 왜냐면 여기 부가가치세액 있죠. 88,000원. 그래서 이거는 22번 현금 과세로 하고요. 상품명 사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숫자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쓰겠습니다. 43 655 000 009 뭐 이렇게 쓰고요. 수량 1. 단가 공급가액만 쓰겠습니다. 88만 원. 80 다시 쓰겠습니다. 88. 그리고 부가세. 이거는 88,000원이죠. 거래처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이영수. 그리고 분계는 제가 3번 혼합으로 할 거고요. 대변은 잘 썼고 이제 차변에다가 쓰면 되죠. 현금으로 판매했다니까 현금. 이렇게 쓰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4번 11월 19일 연기 실업에 당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이게 1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별도고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처분한 건데 이거는 과세 매출입니다. 1번 1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1250만 원이죠. 연기 실업에 판매했으니까 연기 실업.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니까 1번 여로 하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죠. 이거 대변 이거를 제품 매출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보통 이거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보통예금 뭐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먼저 쓰고요. 보통예금에 1250만 원에다가 별도 이거 다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1250에다가 125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125. 그러면 1375만 원이거든요. 1375. 이렇게 받았고요. 차량 운반구 없애줘야겠죠.
차량 운반구 없을 때 대변에 차량 운반구 5천만 원.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 없앨 땐 차변으로 없애죠. 감가상각. 차량 운반구 이걸로 선택하시고 이게 3,5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잔액이 여기가 차변 잔액이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분할 땐 처분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차변에 발생했으니까 비용, 처분 손실이죠. 유형 자산, 처분 손실 250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서 차근차근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5번 12월 6일 임대인 하우스랜드로부터 생산부의 11월 분 임차료 25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6일이죠. 12월 6일 생산부 11월 분 임차료. 그러니까 일단은 유형이 이거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이잖아요. 그리고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 50일 품목 나와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임대료 공급가액 250 부가세 나와 있고 그리고 하우스 랜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분께는 혼합으로 치고요. 원재료가 아니죠 이거. 임차료인데 제조원가죠. 생산부니까 이렇게 하시고 대변은 외상 미수금이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지급을 안 한 거니까. 참고로 이거 미지급금으로 쓰셔도 되고 미지급 비용으로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12월 1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아카디 상사의 제품 1,100만 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 700만 원은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해보겠습니다. 11월 11일 이거 수출이 아니고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니까 영세율로 하셔야 됩니다. 1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이라고 쓸게요. 공급가액은 1,100만 원이죠. 공급처명 아카디 상사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니까 1번 발급했다고 했죠 이미. 영세율 구분 F2키 눌러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한 이거 선택해 주고요. 서류 번호 입력 무시한다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분계는 제가 3번 혼합으로 칠 거고요. 대변은 제대로 돼 있고 차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금 쪽 외상으로 하고 외상 매출금 이 700만 원이죠. 나머지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받을 어음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거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8월 31일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50만 원 중 원천 징수세액 13만 7,500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인 36만 2,500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원천 징수세액 부채로 처리하라고 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한다고 합니다. 이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해서 보겠습니다. 8월 30일 1일 그러니까 이거 순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총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50만 원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 대변에다가는 부채로 써야 됩니다. 부채가 명의 예수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고요. 2번 10월 2일 영국의 텀스사의 직수출하고 제품 매출액 3,000달러를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나 검토 결과 선적일 당시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50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일단 계산을 해봐야죠. 3,000달러에다가 1,250원 250원 계산하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00달러에다가 375만 원이죠. 375만 원으로 해야 되고 이거 직수출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월 2일 수출 360만 원으로 돼 있죠. 이게 375만 원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375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다 바뀌어 있죠. 수출로 제대로 돼 있고 뭐 여기 회계 처리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 문제죠. 1번 영업부의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으로 자산화하고 결산 시 사용분을 비용으로 계상해 오고 있다.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인 소모품은 100만 원으로 통보받았다. 전산을 조회하여 처리하고 금액은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이라고 돼 있죠. 이거 전산을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재무 상태표에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조회하면 소모품 250만 원으로 돼 있죠. 근데 잘 보시면 미사용인 소모품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50에서 1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을 소모품으로 없애줘야겠죠. 없애주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서 이거는 결산 정리니까 12월 31일에 하고 소모품 자산을 없애니까 대변으로 없애죠. 소모품 이거 150만 원 없애주고 그럼 차변에는 소모품 B를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영업부니까 판관비로 선택을 하면은 끝이 납니다. 2번 12월 11일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 원이 많아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였던 바 결산일에 34만 원은 선수금으로 밝혀졌으나 23만 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먼저 11일 걸 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네요. 57만 원. 그럼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야겠죠? 없애주려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57만 원을 일단 없애겠습니다. 57. 그럼 대변에는 선수금을 먼저 쓰고요. 이 거래처도 나와 있죠? 건영상사. 그리고 이게 34만 원이고 나머지 차액이 23만 원인데 이거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이익. 그러면은 끝이 나고요. 3번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뭐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상기하기로 한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은 결산 정리하는 거잖아요. 결산 정리라는 거는 기중에 사용했을 땐 지급했을 때 이미 회계 처리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단기 설정액 이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그냥 바로 결산 정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일반 전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반 전표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판매관리부에 있는 거니까 판매관리부 거는 이거죠. 여기다가 1,300만 원 하고 또 퇴직급여 나머지는 제조 생산부니까 제조원가인데 이거는 1,500만 원이죠. 1,500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쓰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합니다. 6번 이거 조회 문제죠. 1번 4월에 롯데카드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카드 대금 결제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롯데카드 사용 금액 4월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4월 30일 이거 미지급금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롯데카드 거래처 있고 이 대변 금액이 사용 금액이죠. 왜냐하면 다음 달 10일에 나갔으니까 아직 이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뭐 대변에 이렇게 보면은 미지급금 발생 롯데카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하면은 대변 쪽에 있잖아요. 미지급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먼저 쓰겠습니다. 이론 문제에 20만 원 쓰고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2번 5월 한 달 동안 판관비의 총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일개표, 월개표에서 보면 됩니다. 월개표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5월. 그러면 쭉 내려가 보시면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있죠. 여기 총 지출 금액 얼마인가? 한 달 동안.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795만 7,200원. 그러면 저는 7957200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요. 795720 닫고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건 부가가치 탭에서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4월부터 6월이죠. 근데 이제 발급을 한 거니까 매출이죠. 공급한 사람이 이 발급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 500만 원이죠. 바로 500만 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